자, 다음 위험물 취급소입니다. 취급소는 주유 취급소가 대표적인데요. 자, 이런 주유소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죠. 주유소의 크기가 굉장히 이제 큰데 이 정해진 공지가 너비가 15m, 길이가 6m 이 정도의 공지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설치를 해서 이 위쪽에서 위험물이 떨어져도 이 아래쪽으로 고일 수 있게끔 지뷰 설비, 유분리 장치, 배수구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자, 탱크 용량으로는 고정 주유 설비나 고정 급유 설비가 지하에 탱크에 연결되어 있는데 이 탱크가 5만 리터 이하, 보일러 전용 탱크면 1만 리터 이하, 폐유 탱크면 2천 리터 이하, 국도의 도로변,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톨게이트를 통과해서 돈을 내고 들어가는 고속도로는 장거리를 운행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위험물을 많이 저장할 수 있도록 6만 리터 이하의 탱크를 써야 합니다. 자, 고정 주유 설비가 빠르게 주유를 하면 좋겠지만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유류는 50리터, 등유는 80리터, 경유는 180리터입니다. 우리가 사료 위험물을 외울 때 휘발유가 먼저 나오고 2000 등경 스틸크실 클로로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순서로 이렇게 숫자가 분당 50리터, 분당 80리터, 분당 180리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등경 스틸크실 클로로니까 등유가 80, 경유가 180이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휘발유라고 했는데 휘발유뿐만 아니라 모든 일석유류를 50리터 이하로 해야 합니다. 자, 이동 저장 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고정 급유 설비는 분당 300리터 이하로 해야 하는데 이 고정 급유 설비는 뭐 차량에 위험물을 주입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이동 탱크 저장소에 주입하기 위한 용도의 주유기입니다. 거의 뭐 우리가 기름 넣는 그것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것은 좀 구석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고정 주유 설비나 고정 급유 설비는 이런 것들과 몇 미터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와 관련된 문제를 푸실 때 이 표를 이용해서 푸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법령에는 문장으로 나오지만 문장으로 나온 것을 이제 확인하기 쉽도록 표로 구성한 것입니다. 자, 셀프 주유소에서는 주유량이 휘발유는 100리터, 경유는 200리터, 주유 시간은 4분 이내로 해야 한다. 이런 안전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보시고 캐노피에 대한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 취급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1종 판매 취급소와 2종 판매 취급소가 있는데 1종 판매 취급소는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 2종 판매 취급소는 지정수량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입니다. 자, 건축물을 1층에 설치를 해야 하고 다른 불연재료, 내화구조 이런 것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배합하는 실입니다. 자, 배합하는 실은 6제곱미터에서 15제곱미터 이하의 바닥 면적을 해야 하고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해야 하고 지뷰 설비를 해야 합니다. 판매 취급소에서는 도료류, 제1류 위험물 중 염소산, 그리고 유황 또는 인하점이 38도씨 이상인 사료 위험물을 하는 경우 이것들만 배합이 가능하고 이게 아닌 경우에는 배합하거나 옮겨 담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배합을 할 수 있는 위험물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내용들이고요. 자, 배합실의 문턱의 높이가 0.1m. 아까 문턱의 높이가 0.15m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어디서 나왔냐면 제조소에서 제조소 옥 외에 설치하는 경우에 그 턱의 높이가 0.15m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에 어떤 설비는 뭘로 해야 되는지 그 구조물과 어느 위치에서 뭘 해야 하는지를 좀 구분하는 게 너무 비슷한 말들이 자꾸 반복해서 나오는 게 이 제조소 등의 특징이라서 이제 앞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구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종 판매 취급소는 40배 이하로 한다는 거 다른 부분 앞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2종 취급소는 이동 탱크 저장소랑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동은 차량이 탱크를 달고 이 차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송은 배관을 통해서 위험물만 이송을 시키고
그리고 저장소가 아니라 이송 취급소잖아요. 자, 취급소인 이유는 판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송 취급소에서 배관을 통해서 공급하고 우리가 가스나 뭐 수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한 만큼 돈을 내잖아요. 자, 그럴 때 배관을 이용해서 정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송 취급소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관의 안전거리가 이렇게 종종 나오기는 하는데 이런 문제를 위해서 지금부터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관련 기출문제가 나올 때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관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얼마나 거리를 띄워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비파괴 시험, 배관의 비파괴 시험을 할 때 용접부의 20% 이상을 발췌하여 시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안전장치를 할 때 최대 상용 압력의 1.1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1.1배가 넘기 전에 안전장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이동 탱크 저장소의 안전장치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20kPa 이하일 때는 20에서 24kPa에서 작동하게, 20kPa이 넘을 때는 1.1배 이하에서 작동하게, 이런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반 취급소는 앞에 있는 뭐 주유, 판매, 이송 취급소를 제외한 나머지 취급소들을 다 모아놓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사실 판매하는 곳이라고 보기는 약간 어렵습니다. 자, 다른 온갖 종류의 취급을 다 모아놓은 곳인데 분무 도장할 때, 세정할 때, 열 처리할 때, 보일러, 충전, 옮겨 담을 때, 유압장치, 절사, 열매체유, 화학 실험할 때의 위험물을 쓰는 곳은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정의를 주고 어떤 일반 취급소인지 이렇게 찾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급소에 대한 내용까지 너무 세세하게 알게 되면은 앞에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꼭 외우시라고까지 강조드리진 않겠지만 관련 문제를 푸실 때는 이 해당 페이지를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할 때 특별하게 이렇게 좀 강조하는, 자주 출제되는 위험물과 관련된 그런 규정들이 있어서 법령을 약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내 저장 탱크, 옥외 저장 탱크, 지하 탱크에서 밸브 및 주입구의 밸브, 뚜껑은 위험물을 넣거나 뺄 때 외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당연한 내용이죠. 항상 뚜껑을 닫아놔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여기보다 중요한 내용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참고라고 해놨지만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사실 필기나 실기에서 둘 다 잘 나오는 부분인데, 자, 이거는 위험물의 주의사항하고 연결시켜서 기억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소화설비 적응성에서 주수소와 주수금지 질식소화 할 때 그 앞에 부분에 뭐 가염물 접촉주의를 해야 하는지, 화기주의를 해야 되는지, 화기엄금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이 정리된 표가 있어요. 그거를 조금 긴 말로 표현해 놨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인류위험물은 가염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왜 피해야 하는지 그 인류위험물의 성격과 연결 지으면, 인류위험물은 뭐 산화성이기 때문에 산화성은 산소를 줄 수 있어서 가염물한테 산소를 주면서 연소를 촉진할 수 있으니까 피해야 된다. 뭐 과열 충격 마찰을 받으면 산소가 발생하니까 피해야 된다.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접촉하면 산소가 나오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위험물의 성격과 연결지어서 나오는 주의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화기염금, 물기염금, 충격주의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 안에 이런 식으로 빈칸이 나오게 되더라도 충분히 찾을 수 있고,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여기를 비워둡니다. 이 뒤쪽에 이렇게 설명을 주고 어떤 위험물인지 고르도록 또는 어떤 위험물인지 쓰도록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뒤에 문장을 읽고 몇 류 위험물인지 찾을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 탱크 저장소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하는 이동 탱크 저장소에는 이런 것들을 비치해야 된다라는 내용 체크해 주시면 좋고요. 자, 5개 저장소에서 6m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이 법령들에서 나온 내용을 앞에 수록했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이렇게 법령으로 따로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자, 알킬알루미늄, 아세트알데히드 등 디에틸에테르 등 이런 것들은 이제 취급을 할 때 뭐 불활성 기체를 치환해 두어야 한다, 아니면 2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 기체를 봉입한다, 또 아까 100kPa의 압력으로 봉입하면서 빼내야 한다, 200kPa의 압력으로 봉입하면서 빼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것과 연결지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 부분. 자, 저장하는 온도인데요. 자, 압력 탱크가 아닐 때, 그리고 압력 탱크일 때, 보냉 장치가 있을 때, 보냉 장치가 없을 때, 이렇게 구분해서 압력 탱크가 아닐 때, 압력 탱크일 때, 그리고 보냉 장치가 없을 때, 보냉 장치일 때,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 자, 압력 탱크가 아닐 때 아세트알데히드는 15도로 저장해야 되고요. 산화프로필렌은 30도, 디에틸에테르 등은 30도로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세트알데히드와 산화프로필렌을 묶어서 아세트알데히드 등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아세트알데히드와 산화프로필렌을 구분해서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한 거고요. 이 압력 탱크와 보냉 탱크 이때는 다 아세트알데히드 등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위험물의 구분에 상관없이 온도가 40도씨, 그리고 B점으로 온도가 공통적으로 가니까 이 문제를 보실 때 뭐를 보셔야 되냐면 압력 탱크가 아닌지 압력 탱크인지 요거를 일단 확인하셔야 되고, 그 안에서 아세트알데히드를 물어보는지 산화프로필렌을 물어보는지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압력 탱크가 아닐 때 아세트알데히드는 15도, 산화프로필렌, 디에틸에테르는 30도이고 압력 탱크에서는 위험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40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가 30도, 15도, 40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로 정리된 부분이 실기 기출문제나 필기 기출문제의 해설에서 많이 보이기 때문에 표로 기억하시는 게 조금 더 기억하시기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취급할 때는 공정이 이렇게 증류, 추출, 건조, 분쇄 공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뭐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증류라는 것은 끓이는 거기 때문에 증기가 새지 않아야 하고요. 추출하는 것은 강한 압력으로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압력 상승을 방지해야 되고, 건조할 때는 뜨겁게 건조를 하죠. 그래서 온도가 일부분만 상승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분쇄 공정에서는 분말이 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쪽에 있는 설명을 보고 어떤 공정인지를 찾을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취급소에서 어떤 취급소에 뭐를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인데, 분사 도장 작업을 할 때는 격벽으로 구획된 안전한 장소에서 해야 한다. 담금질 열 처리 작업을 할 때는 위험한 온도에 이르지 않아야 한다. 버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역할을 방지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1, 2, 3, 4번으로 보기를 주고 이 안에서 틀린 말을 고르는 형태로 필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취급 기준에서는 40도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 자동차 원동기를 정지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유소를 가면 황색 바탕 흑색 문자로 주유 중 엔진 정지를 써놓습니다. 그 이유가 휘발유가 인하점 40도씨 미만인데 휘발유를 주유할 때 시동을 꺼야 하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판매 취급소에서 배합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배합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내용은, 자, 이동 탱크 저장소에서 꺼낼 때 알킬알루미늄 등은 200kPa, 그리고 아세트알데히드는 100kPa, 아까 또 20kPa도 있었으니까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앞에 이동 탱크 저장소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 빠르지 않은 속도로, 즉 1m/s보다 낮은 속도로 이제 주입할 수 있도록 이런 속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험물에 대한 저장 기준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면, 이동 탱크 저장소에서는 완공검사 합격 확인증과 정기점검 기록을 비치해야 되는데 설치 허가증은 아닙니다. 자, 위험물을 넣거나 뺄 때 외에는 폐쇄해야 된다. 항상 뚜껑 닫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아세트알데히드를 저장할 때는 삼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불활성가스 봉입은 맞습니다. 대신 수증기라는 말이 들어가면 금수성 물질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5개 저장 탱크 주위에 내부에 물이나 기름이 고였을 경우에는 즉시 배출해서 주변에 이런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이 문구가 있기 때문에 틀린 설명으로 답이 되겠습니다.